이제 벌룬을 가져와서 목적지를 향하게 해주겠습니다. 스케일은 좀 많이 키워주시고요. 얘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체크를 해주시면 본래의 벡터 이미지의 속성이 살아나서 크기를 아무리 키워도 깨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쯤 두시고 스케일과 로테이션에다가 적당하게 키프레임을 찍어서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전부 선택해서 F9번 눌러 주시고, 자, 지금 밸류 그래프로 보고 있고요. 반동감을 위해서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커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그래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로테이션은 더 오버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가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오게끔 해주시면은 재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반동감 있게 등장하는 모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반동감 있는 모션 다음에는 이 벌룬이 또 흔들흔들 거리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니까 로테이션에다가 또 익스프레션을 해서 위글 값을 조금 줘 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흔들리게 만들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타이밍을 이제 좀 맞춰 볼게요. 당겨 놓고 레이어 길이 맞춰 놓고, 자, 3D 레이어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빛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게 싫으시면은 A 2번 눌러서 Accept Light 오프 해 주시면 되겠고, 캐스트 섀도우 자체는 ON 해 놓을게요. 그림자가 지도에 나중에라도 은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하나 꺼내 줄 거고요. 프리셋은 50mm짜리 그냥 기본 카메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이 벌룬이 생성되는 타이밍에 맞게 카메라의 키프레임도 시점 조작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 놓도록 하고요. 벌룬이 지금 이 좌표 1보다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레프트 뷰 보시면은 확실하게 지금 벌룬이 좌표 1보다는 뒤에 있네요. 벌룬 1을 이쪽으로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액티브 카메라에서 확인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선상에 있게 보이게 되는 거고, 위치는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그림자도 좀 보이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카메라의 키프레임도 F9번 눌러서, 이거는 이제 스피드 그래프로 바라봐 주시는 게 가속도 감속도 조절하기가 편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타이밍은 어느 정도 좀 텀을 둬야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 벌룬이 이제 이 목적지를 향해 갈 겁니다. 포지션을 키프레임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너무 이제 직선으로만 움직이면은 좀 식상하니까 이동 경로를 조작을 해서 요 끝에는 지금 핸들이 안 보이는데 오른쪽 클릭해서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베지어
오케이 눌러주시면 핸들이 보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벌룬을 움직이게 만들어 주셨으면, 예제 영상에서는 이 벌룬의 뒤를 따라서 선이 생겼잖아요. 이동 경로가 표시되는 선이 생겼는데,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비어있는 쉐이프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선이라고 할게요. 자, 쉐이프 레이어는 어드라는 속성이 있었고, 여기에서 패스를 꺼내 주시는데요. 이걸로 이제 선의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 벌룬의 이 포지션에 찍혀 있는 이 이동 경로도 패스라고 하고요. 그림을 그렸을 때의 그 모양도 우리가 패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자, 포지션, 이 이동 경로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자, 패스 글자를 클릭해서 컨트롤 V 해주시면 이 선의 모양이, 이런 포물선 모양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 뭐 실체는 보이지 않아요. 자, 어드 또 눌러서 스트로크 해주셔가지고, 이 스트로크에서 스트로크 위드 값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선의 두께에 대한 실체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되셨으면 뭐 3D 레이어 체크를 해서 위치는 좀 맞춰줘야겠습니다. 뭐 컨트롤 알트 홈 눌러서 중심점 쉐이프의 가운데에다가 맞춰주시고, 자, 벌룬의 뭐 포지션, 지금 Z축 포지션은 똑같이 맞춰주고요. 네, 앞뒤 관계는 맞춰줘야죠. 그리고 뭐 이동 경로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거에 맞춰서 선의 위치를 이렇게 조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자체는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선의 두께를요, 스트로크의 두께를 원하는 대로 좀 낮춰주시고, 라인 캡을 라운드 캡으로 해서 끝쪽이 둥글둥글해지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대쉬를 플러스를 눌러서 이렇게 점선처럼 보이게 해주시면 좀 더 귀엽게 보이겠죠. 스트로크 위드를 좀 더 낮출게요. 그 다음에 대쉬의 속성을 조절해서 점선의 간격도 어느 정도 조절해 놓도록 하고요. 자, 해서 요런 식인데, 벌룬이 이동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선이 없어졌다 생겼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드에 트림 패스 해가지고, 자, 엔드 값을 0에서 100 주면은 선이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죠. 타이밍 맞춰서 0에서 100으로 키프레임을 찍어주시면 되겠고, 재생해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벌룬과 선은 키프레임을 다 같이 선택해가지고 가속도 감속도를 주시는 게 타이밍을 정확히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벌룬의 움직임을 카메라가 이제 따라가야겠죠. 해서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카메라를 좀 더 얘를 중점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다가, 자, 타이밍 맞춰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만들면 되겠고, 카메라의 이동 경로도 한번 볼게요. 카메라가 굉장히 정직하게 이렇게 직선을 향하고 있는데, 프론트 뷰를 볼게요. 프론트 뷰에 보시면 카메라의 움직임이 또 뭐 완전히 직선은 아니고 곡선처럼 휘었어요. 이 세 개의 키프레임이 지금 연달아 이어지면서 이동 경로가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휜 느낌이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뒤에 있는 키프레임을 컨트롤 Z를 해가지고 없애면, 자, 처음에는 카메라의 이동 경로가 직선이었다가 뭐 여기 타이밍 맞춰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이동시키니까 이동 경로가 이제 곡선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게 또 이제 싫으시면은, 이런 게 싫으시면 가운데에 여기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중간 값을 리니어로 해가지고 OK 누르시면은 직선 경로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놓고 카메라도 어쨌든 벌룬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카메라도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또 움직여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해서 포지션, 핸들을 잡고서 이렇게 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관점이죠.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도 마찬가지로 핸들 잡고서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은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 카메라가 바라보는 거, 이것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 조절은 좀 완만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벌룬을 이용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만드는 이런 기믹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벌룬이 아니라 뭐 비행기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였으면은, 자, 볼게요. 자, 벌룬 선택해서 Alt를 꾹 누른 상태에서 비행기를 가지고 오면 교체가 돼요, 파일이. 스케일은, 자, 일단은 없어졌다 나타나는 기믹 뭐 이런 거 그냥 다 없앨게요. 키프레임 같은 거 다 없애주고 포지션만 남겨놓겠습니다. 스케일은, 자, 로테이션에 익스프레션도 다 없애줄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 벌룬에 남아있던 그 키프레임은 포지션 빼고는 전부 다 없애주시면 되겠고, 좌우 반전은 좀 해놔야겠군요. 트랜스폼에 플립 호리존탈 해서 반전 해주시고 크기를 좀 많이 좀 줄여줘야겠네요. 자, 실행해 보시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뭐 선 같은 경우에도 위치를 좀 바꿔 주던지 아니면 뭐 비행기 포지션 자체를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비행기로 우리가 이제 한다고 치면은 비행기는 특징이 뭔가 이 이동 경로에 맞춰서 비행기가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꺾이던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런 로테이션 노가다를 진행할 게 아니라, 자, 오른쪽 클릭 트랜스폼에 오토 오리엔트라고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이제 오리엔트 어롱 패스 해서 OK 눌러주시면 되는데, 3D 레이어를 체크해서 그런지 뭐 어디 이상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라보는 곳 자체는 이렇게 수정이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바라보는 곳 자체는 수정이 돼야 되고, 키프레임을 찍을 필요 없이요, 바라보는 것만 수정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선의 이런 기울임에 따라서 이 패스의 이동 경로의 패스의 기울임을 따라서 비행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곳을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또 괜찮죠? 그래서 오토 오리엔트라는 기능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관련해서 화살표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네, 그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뭐 컴포지션을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만약에 화살표를 만든다라고 해서 뭐 요런 식으로 대강 화살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일단 뭐 중심점을 이쯤에다가 두고 화살표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으로 뭐 요렇게 해가지고 네, 짧게 갈게요. 이동 경로가 다 표시가 돼야 되니까 화면 속에 네, 키프레임 간격을 좀 길게 주면 이동 경로가 한 화면 안에 표시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포물선의 움직임을 좀 줘놔도 되고, 아니면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기능을 소개시켜드리면 윈도우에 모션 스케치라고 해서 스타트 캡처를 눌러서 화면상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동 경로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키프레임이 너무 많이 찍히니까 모션 스케치 하기 전에 요 스무딩 값을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스타트 캡처해서 원하는 이동 경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키프레임이 얼마 안 찍히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움직임이 되는 거고요. 근데 키프레임들의 간격이 서로 다르니까 각 구간마다 속도가 또 다른데, 이런 거는 키프레임 전부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로브 어크로스 타임 해주시면 처음과 끝에 있는 키프레임만 이제 인식이 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래 놓고 이동 경로를 또 이쁘게 수정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네, 이건 지울게요. 자, 아무튼 뭐 이동 경로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자, 아까 전처럼 또 쉐이프 만들 수 있죠. 선을 만들 수 있죠. 또 비어있는 쉐이프를 하나 꺼내서 이름을 선이라고 하고 화살표라고 하고, 자, 비어있는 쉐이프예요. 어드에 패스 꺼내서 화살표의 포지션 글자 선택해서 컨트롤 C, 이 키프레임이 달려있는 패스 글자를 클릭해서 컨트롤 V 하면은 요런 모양이 이제 붙여넣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드에 스트로크 해가지고 두께 올려주면 네, 실체가 나타난다고 했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자체는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쉐이프의 이 선에 자, 트림 패스 이용해서 타이밍 맞게 엔드에다가 이제 키프레임을 찍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엔드를 0에서 100으로 키프레임을 줬어요. 그리고 화살표에다가 오른쪽 클릭 트랜스폼의 오토 오리엔트 어롱 패스 체크해서 OK 눌러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3D 레이어가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 이상한 곳을 또 바라보게 되는데, 네, 뭐 로테이션 조작해가지고 네, 똑바른 곳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면은 되는 문제고요. 해서 화살표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뭐 선의 두께를 일부러 더 늘려서, 자, 요 끝에 쪽을 좀 뾰족하게 해볼게요.
2020 버전 와서 새로 생긴 게 이 테이퍼라 그래가지고, 자, 테이퍼 속성, 스트로크의 테이퍼 속성에서 뭐 스타트 랭스, 엔드 랭스 움직이면은 끝에 쪽부터 이렇게 얄쌍해져요. 해서 스타트 랭스를 이렇게 최대로 올려서 끝에 쪽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이런 모양으로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예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모습이 되는 거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뭐 벌룬으로 표현할지 아니면 뭐 비행기로 표현할지 화살표를 표현할지 그거는 이제 자유고, 사용되는 기능들은 비슷비슷한데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뭐 모션 스케치, 그리고 로브 어크로스 타임, 그리고 뭐 비어있는 쉐이프를 만들어서 선을 만드는, 이동 경로를 복사해서 선을 만드는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만드는 기능은 꼼꼼광자 11광과 같이 그래프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꼭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3D 여행지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